안녕하세요, 나쿤입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부터 일본에서 재테크라는 걸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일본에서 하려니까 모르는 것도 정말 많았고 하면서도 이게 맞는지 불안불안했습니다. 어쨌든 벌써 시작한 지도 1년이나 지났는데요. 오늘은 그 경과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오늘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제가 자영업자가 아니라 회사원이다 보니까 다양한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건 아니고요. 주식 딱 하나 해봤습니다. 대부분 거기에서 파생된 내용이 될 것 같아요. 말씀드릴 순서는 먼저 주식 자산의 총액 그리고 수익률, 두 번째는 배당금 수익, 지금까지 받은 엔화와 달러의 배당금 수익의 총액입니다. 세 번째는 주주우대. 일본 회사 중에서는 자사 주식을 일정 수 이상 보유하고 있는 주주에게 다양한 선물을 주는 주주우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주주우대로 얻은 이익을 현금 가치로 환산해서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현재 보유 중인 포인트. 포인트 모으는 게 재테크에 들어가는지 좀 애매하긴 한데 현재 보유 중인 포인트 중에서 현금처럼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의 총 액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포인트는 모으기만 한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꽤 많이 써가지고 이게 정확한 자료는 아닐 거예요. 이 순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각 항목에 대한 감상도 간단하게 정리해볼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14일 기준 저의 주식 자산의 총 액수는 약 360만엔입니다. 이 중 수익이 약 23만엔이고 수익률은 약 6.3%입니다. 1년 평균 수익률이 9%였으니까 지금은 조금 떨어진 상태예요. 하지만 목표 수익률인 3% 이상은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렇게만 간다면 저는 크게 불만은 없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적립형 니사, 일반 니사를 부부 명의 각자 한 개씩 이용해서 동시에 운영하고 있고 두 계좌 모두 매도 없이 매수만 하고 있습니다. 적립형 니사 쪽은 꾸준히 10% 정도의 수익률을 유지 중이고 1년 최대 한도인 40만엔을 적어도 10년 이상 계속 투자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 일반 니사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부족해서 이 점은 반성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공부도 할 겸 내년부터는 고배당 주식과 미국 주식은 전부 니사 계좌로 매수할 생각입니다. 주식 차익을 노릴 수도 있고 배당금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추가 투자를 위해서 40만엔을 추가로 입금한 상태이고 내년에는 주식 자산의 총 액수가 적어도 500만엔이 넘길 것 같아요. 내년에는 집을 살 가능성이 있어서 현금 보유를 조금 늘려둘 생각인데 어쨌든 주식 계좌에 한번 투자한 돈은 그냥 내 돈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으려고 합니다. 절대로 1억 천금을 노리지 않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투자를 이어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배당금 수익입니다. 지금까지 받은 배당금은 엔화로 15,000엔, 달러로 152달러입니다. 알기 쉽게 둘 다 원으로 환산해보면 1년 동안 약 32만원의 배당금 수익을 얻었습니다. 현재 보유 중인 주식 자산에 비해서는 다소 적은 배당금이지만 그건 저희가 360만원을 한 번에 투자한 게 아니라 매달 조금씩 늘려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2배 이상의 배당금 수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ETF도 조금씩 모을까 생각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일본 주식에 좀 더 집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으고 싶은 일본 주식을 다 모으면 앞으로는 미국 주식에 좀 더 집중을 할 생각입니다. 결국에는 애플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다음은 주주우대로 얻은 이익입니다. 올해는 3개의 주주우대를 받았는데요. 먼저 KDDI에서 카탈로그 기프트권을 받았습니다. 1년에 한 번 카탈로그를 받게 되는데 여기에서 상당히 다양한 상품을 직접 고를 수 있었습니다. 현금 가치는 약 3,000엔입니다. 두 번째는 일본 맥도날드의 기프트권입니다. 햄버거와 사이드 메뉴 드링크를 각 6장씩 받았고 현금 가치는 약 6,000엔입니다. 중고거래로 판매할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는 이온 오너즈 카드입니다. 이건 이온 계열 쇼핑몰에서 쇼핑을 하면 거기에서 3%를 환원을 해주는 카드인데 이온에서 얼마나 쇼핑을 한지에 따라 환원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얼마라고 말을 하긴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장을 이온 계열에서 전부 본다고 가정하면 1년에 약 2만에서 3만엔 정도를 환원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진정되면 이온 안에 있는 라운지도 이용할 수 있게 되니까 그것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받게 될 주주대가 3개 정도 더 있는데요. 이게 물론 주주대만 보고 투자하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지만 주주대로 굉장히 유명한 기업들 한 8사 정도를 모아두는 건 개인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그 회사들 주식만 모아가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보유 중인 포인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좀 보고 읽을게요. 라쿠텐 4만 포인트, T포인트가 4,000 포인트, 와온 2,000 포인트, 폰타 12,000 포인트, D포인트 8,000 포인트, 해피타스가 3,000 포인트, 마지막으로 타마루 바코드가 2,000 포인트니까 합계 7만 1,000 포인트를 보유 중입니다. 전부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만 소개해봤습니다. 물론 포인트 활용 방법은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1포인트가 1엔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포인트 관리는 재테크라기보다는 절약법에 가까운데 현금화가 가능한 포인트를 모아가는 건 생각지도 못한 이익을 가져오곤 합니다. 일본 생활을 시작하면서 생각보다 돈이 잘 안 모이고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까지 아껴야 되나? 그렇게 허무함을 느끼시는 분들을 종종 보곤 하는데요.
그리고 티끌은 모아도 티끌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티끌이라도 모아놔야 뭐라도 시도라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타지에서 절약은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 30대의 목표는 부자가 되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나는 이런 방법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부자가 되는 겁니다. 특별히 가지고 싶은 게 있는 건 아니고 빠른 은퇴를 하고 싶은 건 아닌데 40대에 제가 하고 싶은 목표에 돈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대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능력을 최대한 건전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는 데 쓸 생각입니다.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일본에서 1년 동안 360만원 정도를 투자를 해봤고 아직까지는 기대보다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액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큰 이익은 아니잖아요. 물론 부수입이 생긴 거니까 기쁘긴 하지만 이 정도 벌어서 부자를 꿈꾸는 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라는 게 언제 무슨 일로 반토막이 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고 아무리 안정적인 배당주만 모아간다고 해도 배당컷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절대로 리스크는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재테크 자체가 처음이긴 한데 지난 1년 동안 주식 투자를 하면서 느꼈던 게 주가의 변동이라는 불확실성이 확실하게 존재하는 주식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물론 많은 공부와 조사를 하고 큰 리스크를 감수하면 많은 이익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제 시간과 능력이 거기까지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식은 앞으로도 재미없는 주식을 재미없게 모아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도할 다른 재테크들도 다 그렇게 할 거예요. 지난 1년간은 이 일본이라는 외국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아직도 그 답은 모르겠어요. 그냥 확실한 거는 지금은 좀 더 많은 준비를 해야 되는 단계라는 거였습니다. 아직도 모르는 게 너무 많고 해보고 싶은 것도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흥미는 있었는데 뭐 아는 게 정말 하나도 없으니까 차마 손도 못 대고 있던 부동산 투자도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면서 정말 가장 기본적인 지식은 머리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내 집 마련도 어쨌든 실현 가능한 수준까지는 왔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지금 당장 사고 싶은데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할부 한 번을 한 적이 없다가 갑자기 이렇게 큰 빚을 져야 되는 거니까 신중에 신중을 기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일본에서 시도하고 있는 재테크와 1년 동안의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일본에서 돈을 벌 수 없다, 돈을 모을 수 없다, 흑수저에겐 한계가 있다. 이 흑수저란 말을 저는 하는 것도 듣는 것도 정말 싫어하는데 어쨌든 이런 말들은 정말 질리도록 듣곤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전혀 공감이 되는 말이 아니라서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특별한 무언가를 실천할 필요도 없이 그냥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방법을 실행하는 것만으로도 다음 도전을 위한 기반을 만드는 데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제 더 나아가서 부자가 되기 위해선 어느 순간에 리스크를 감수해야 된다는 건 분명하고 그건 내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 어느 나라에 살고 있든 똑같겠죠. 저는 부자라는 애매한 목표의 기준을 40대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고민 없이 실행할 수 있는 상태라고 정했습니다. 지금 열심히 해야 나중에 거울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도 감사합니다.